네, 안녕하십니까. 강한투자클럽의 윤시영 주식운영팀장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코스피, 아니지, 우리나라 최고의 주식 삼성전자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삼성전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자, 이유는 가격이 싸졌다라고 착각을 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싸졌을까요? 아니죠. 이게 지금 맹점인데,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분들의 맹점인데, 눈 가리고 아웅 한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는 싸진 게 아닙니다. 액면 분할을 한 거죠. 가치의 변화는 1도 없습니다. 회사는 바뀐 게 없어요. 근데 이게 46,000원이 됐으니까 삼성전자가 250만원 하던 게 46,000원이니까 이제 싸구나, 사자, 이렇게 생각하고 사신 수많은 대한민국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게 문제예요. 이게 우리나라 국민들의 독특한 이 안타까운 현실이죠. 네, 이거는 현실은 제가 딱 꺼놓고 얘기할까요? 이 무지입니다. 이건 무지. 몰라서, 그러니까 이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뭐가 뭔지, 쉽게 말하면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똑같은 회사를 액면 분할을 했다고 해서 주가를 사야 된다는 이유가 생긴다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되는 논리입니다. 논리 자체가, 처음 접근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걸 산다는 거죠. 그게 현실적으로 이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당연히 삼성전자가 앞으로 발전하고 더 커져가고 회사가 훨씬 더 좋아질 거라면 당연히 사야 됩니다. 250만원에도 사야 되고 1000만원이라도 사야 되는 건 주식이 맞아요. 근데 앞으로 전망도 분석도 안 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아무런 개념도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액면 분할을 해서 250만원짜리가 5만원이니까 사야 된다는 논리적 접근은 완전히 잘못된 접근이라는 거죠. 그거 하나만 가지고 지금 얘기 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른 거 제가 애드링 아니에요. 다른 걸로 태클 걸지 마세요. 자, 그런데 이제 그거를, 자, 일단 좋다. 그래, 좋아. 그럼 액면 분할을 왜 했는데, 국민들을 위해서 했을까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삼성전자를 좀 샀으면 좋겠다는 그런 따뜻한 마음에서 출발했을까요? 아닙니다. 삼성전자를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이면에 있는 진짜 숨어있는 팩트를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걸 찾아내야죠. 그걸 찾아내지 못하면 이미 투자하는 순간부터 이미 손실이에요. 예. 자, 그 팩트를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왜 액면 분할을 했느냐? 자, 액면 분할을 한 이유는, 자, 장기적으로 삼성전자가 앞으로 성장함에 따라서 주가를 올리고 싶은데, 주가가 250만원이니까 500만원 가면 너무 부담스럽지 않냐. 근데 5만원이 10만원 가는 거는 좀 덜 부담스럽지 않냐라는 굉장히 단순하고 무식한 생각으로 출발을 합니다. 근데 그게 과거에도 그런 경험도 많았고, 실적으로 주식이라는 것이 무지에서 출발해서 투자해서 수익이 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의 다는 아니에요. 5만원짜리가 10만원 갈 때는 반드시 그 명분이 있어야 되고 그 원인이 있어야 되고 항상 인과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원인이 없이는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단순히 삼성전자가 5만원을 액면 분할했으니까 20만원, 30만원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말 같지도 않은 논리는 없습니다, 세상에. 네. 자, 그 올라가는데 그러면 왜 올라가느냐? 자, 회사의 이익이 일단 증가해야 돼요, 우선. 저 반도체 업황이 다시 지금 현재 정점을 찍었죠, 반도체 값이. 근데 그 정점을 찍은 반도체 값이 또 올라가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근데 핸드셋, 핸드폰, 지금 우리 스마트폰 쓰고 있는데 지금 포화 상태입니다. 신규 지금 애플, 삼성전자 마찬가지겠지만 중국에서 미친듯이 저가 물량 공세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고가의 삼성전자, 애플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기서 더 획기적인 뭔가 나온다? 플렉서블한 핸드폰, 스마트폰이 나온다? 이런 이슈가 나오면 또 얘기는 또 달라지겠죠. 예를 들어서 빛으로, 광원 레이저로 해서 스마트폰이 나온다? 삼성전자에서 이런 획기적인 게 나오면 당연히 5만원짜리가 다시 100만원 갈 수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얘기고요.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당장 눈앞에는 그럴 만한 이슈는 아직은 없다. 영업이익이 지금 50조, 60조에 육박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 올해 연간 영업이익 60조에 가까이 나오고 있는데, 예상이익이, 자, 여기서 전망치보다 못하게 되면 주가는 이제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금 팩트만 얘기 드리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런 얘기죠. 제가
주식시장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 베타컴플리에 대해서 기정사실화 현상에 대해서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과거의 시장이 지금 삼성전자, 비단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과거에 네덜란드 시장에서 동인도 회사 같은 경우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자, 범선을 띄웠습니다. 범선을 띄워서 인도로 보냈어요. 인도로 보내서 막대한 물자를 황금 이런 걸 실어 보물을 실어서 돌아왔다. 그러면 그 범선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대박이 나는 거죠. 자기가 투자한 돈보다 훨씬 많은 걸 가지고 왔으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그 실어 온다는 소식이 들려서 그 범선을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했던 회사가 주가가 막 연일 상한가를 가고 있어요. 근데 오다가 좌초됐대. 침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예, 상장 폐지죠? 주식으로 치면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중간에 해적을 만났다. 상장 폐지죠?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과거에도 그런 역사가 있듯이 뭔가 악재가 소문이 들려오면 이제 폭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치를 쳤던 회사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되는 게 이런 거예요. 삼성전자가 여기서 더 좋아질 수 있는 이슈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 회사의 주가는 어떻게 될지 앞으로 모른다는 겁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지금은 여기서 올라갈 수 있는 확률보다는 떨어질 수 있는 확률도 높다라는 거예요. 확률 쪽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삼성전자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차트를 이제 좀 봐드릴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보세요. 자, 액면 분할을 해서 2만원부터 57,000원까지 오른 걸로 이제 가격이 변동돼서 움직이는데, 이 구간에서 반도체 호황이었죠. 어마어마하게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그쵸?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상승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다 겪었는데, 앞으로 이런 상승을 또다시 여기서 보이려면 반도체 값이 여기서 또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갈 수 있을까요? 자, 반도체 값이 자꾸 올라간다는 의미는 무슨 말이냐? 노트북 값이 올라간다는 얘기고, 핸드폰 값이, 스마트폰 값이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지금 우리가 사는 스마트폰, 노트북, 중국산 저가 제품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자꾸 반도체 값, 스마트폰 값 올라간다, 이건 무리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여기서 더 이상 퍼폼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가기는 쉽지는 않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자, 일단은 박스권에서 지금 45,000원에 와 있는데, 이제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45,000원 왔네? 모르겠어. 일단 덮어놓고 사. 자, 묻지마 투자를 하는 게 또 있죠. 주식시장 웃깁니다. 예, 주식시장 웃겨요. 재밌습니다. 제가 이렇게 떠들고 얘기는 하지만 저도 몰라요. 저도 내일 주식시장 올라갈지 떨어질지 저도 모릅니다. 혹시 아는 분 있으면 저한테 전화 좀 주세요. 저도 좀 만나보고 싶으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자, 내일 트럼프가 무슨 짓거리를 할지 저도 몰라요. 그 새끼가 또 이상한 개소를 하면 삼성전자도 별수가 없습니다. 예, 떨어진다는 거죠. 네, 그런 불발적인 아무런 예측할 수 없는 돌발적인 변수들이 항상 주식시장에 내재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배제하고, 자, 삼성전자가 지금 일단 우선적으로 이하나 저하나 해서 일단 올해 실적은 어느 정도 괜찮게 나올 건데, 주가는 빠져 있고, 자, 그러면 지금 주가 수익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느냐? 그냥 노멀하게 평타로 쳤을 때 삼성전자가 지금 대충 올해 예상 이 PR이 7배 정도 되네요. 그냥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고 그렇게 싼 것도 아니고, 솔직히 삼성전자가 지금 미국 시장에 상장되고 대한민국에는 그 삼성전자 공장을 다 뜯어서 미국에다 갖다 옮겨만 넣으면 주가가 2배 올라가는 건 맞습니다. 10만원 가는 건 맞아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가지고 있는 그 이슈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건 맞는데, 자,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우리가 평화의 무드에 있는 이 상황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전쟁이 종전이 된다, 종전을 지금 선언하고 러시아와 미국과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완전한 평화가 정착이 된다면 저는 대한민국 시장은 올라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삼성전자는 충분히 여기서 7만원, 8만원 정도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가장 좀 핵심적인 이슈가 될 거고, 지금 상태는 과거에 보였던 그런 아웃퍼폼은 좀 보이기 좀 힘든 그런 국면이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우선 삼성전자는 지금 가격이 45,000원은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사도 되는 구간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묻지마 투자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제일 좋은 방법은 여기서 45,000원이 깨지고 일시적으로 투매가 나오는 구간, 예를 들어서 손절매가 나온다든지 로스컷이 나온다든지 장기적인 투자자들이 일시적으로 차익 실현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이슈들이 발생했을 때, 그래도 57,000원 하던 게 뭐 4만원대까지 가주면, 그래도 한 30% 정도 삼성전자가 빠져주면, 그래도 이 회사가 가진 기본적인 이 프리미엄이라든지 브랜드 밸류라든지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적용될 수 있는 구간이지 않나. 뭐 악재가 나온다 한들 뭐 실적이 적자로 나올 수는 없잖아요, 삼성전자. 그렇죠? 근데 반도체 값이 떨어진다, 이건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핸드셋 값이 떨어진다, 뭐 하여튼 본질적인 어떤 영업이익의 마진에, 원가 마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 환율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환율이 1,000원이 깨지고 900원대로 가버리면 삼성전자는 불가피하게 4만원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답이 없는 거예요. 노답입니다. 노답. 환율이 1,000원 900원 깨지는데 삼성전자가 5만원 6만원 7만원 갈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불가항력적. 왜? 우리는 수출 국가니까 수출을 다 환전을 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근데 뭐 환율이 1,300원 1,500원 한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당연히 주가가 올라가는데 우리 원화가 그렇게 가치가 없어진다는 건 반증을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 경제가 개박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같이 개박살 나기 때문에 또 주가가 떨어져요. 재미있어요. 환율도 재밌고 주가도 재밌고 다 재밌는데, 그래서 결론을 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선 삼성전자는 지금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국면이다. 지금 자 이제 째려봐야 되는, 이제 집중적으로 이 회사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국면이다. 이걸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한다면, 저도 늘 뭐 저번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분석할 때도 마찬가지 그런 코멘트를 되게 많이 했는데, 자 이런 이제 박스권 하단에 있는 종목들을 조심해야 되는 게, 기간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받는 기간을 본다든지 아니면 회사의 흐름으로 본다든지 수급 체크 한번 해볼까요? 자, 수급을 봤을 때 누가 던지는지 좀 체크를 해볼게요. 자, 뭐 기관들이 외국인 던지죠.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하나는, 또 얘기하고 싶은 거 하나는 뭐냐면, 주식은 이런 게 있습니다. 매집과 분산이라는 작용이 이제 계속 반복되는데요. 자, 매집을 한 사람들은 분산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할게요. 자, 제가 주식을 산 사람들은 주식을 팔아야 돼요. 그쵸? 자, 만원에 사서 5만원에 팔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5만원인데 이 회사 정말 안 좋아, 앞으로 떨어질 거야, 이 최악이야, 이렇게 하고 팔면 주가가 푹 떨어지겠죠. 근데 이 회사 지금 사상 최고 실적이야, 너무 좋아, 앞으로 더 발전할 거야, 이렇게 소문을 퍼뜨려 놓고 5만원에 팔면 어떻게 되나요? 계속 5만원에 유지되면서 팔고 있습니다. 자, 48,000원 팔고 있어요. 자, 다시 얘기할게요. 자, 삼성전자가 60만원에 샀던 기관 투자자, 외국인 기관 투자자가 270만원이 됐습니다. 기관 투자자,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를 팔아야 돼요. 지금 앞으로 반도체 호황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앞으로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최대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 올해 최대한 물량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정리를 할까요? 뻔히 알고 있는 자기네들끼리, 기관들끼리 주고받을까요? 아니죠. 누구? 예, 국민을 대상으로 던져야 됩니다. 근데 국민들이 도무지 270만원짜리 주식을 살 여력이 안 돼. 사고 싶은 생각도 없어. 어떻게 하나요? 예, 자,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액면 분할이 이제 나오는 얘기입니다. 액면 분할을 해서, 자, 무지한 우리 국민들에게 다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미친듯이 사고 있죠. 이날 볼까요? 2018년 5월 30일날 820만 주를 삽니다. 예, 기관들이 360만 주를 던지고 외국인이 460만 주를 던질 때 우리나라 국민들은 800만 주를 사고 있습니다. 예. 과연 이렇게 크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삼성전자를 샀던 적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이 삼성전자는 기관 외국인의 주식이었어요. 예, 개인이라 해봤자 뭐 차명 계좌 큰 손들이나 샀지, 그냥 일반 국민들은 안 샀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한 달이 건너서 삼성전자 하나 있을 정도로 주식 하시는 분들은 이제 삼성전자 한 번씩 사보는 겁니다. 그동안 못 샀던 명품 나도 하나 가져가보자, 이런 루이비통 가방 하나 우리나라 국민들 다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 루이비통 이상한 아줌마들 가방은 짝퉁도 너무 많고 뭐 누구나 다 메고 다니니까 아무도 저걸 보면서 우와 하는 사람이 없죠. 삼성전자도 약간 그렇게 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삼성전자는 너무 쉽게 들어가지 말자. 현재 지금 45,000원인데 좀 노련하게 차분히 기다렸다가 잘 들어가자. 지금 기관들도 쉽사리 삼성전자를 올리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예, 어느 정도 악재도 노출되었고 뭐 앞 흐름도 그렇고 전반적인 분위기가 제가 봤을 때는 녹록하지 않다. 삼성전자 절대 녹록하지 않습니다. 쉽게 접근할 회사가 아니에요. 삼성전자 조심하세요. 저는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가격이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낼름 삼성전자 한번 사서 먹어볼까. 나도 이제 삼성전자 정도 해야지,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분석하기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어려운 회사입니다. 왜? 사업 분야가 굉장히 어려워요. 핸드셋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판매 이 현황이라든지 분야가 얼마나 넓게요. 그렇잖아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아는 거, 핸드폰 파는 거, 전자제품 파는 건 다 알고 있죠. 근데 그 메커니즘을 분석한다는 거는 솔직히 애널리스트 한 명이서 분석하기 힘듭니다. 어떻게 삼성전자를 애널리스트 한 명이 분석을 해요? 말 같지도 않은 얘기입니다. 그거는 두 명이서 삼성전자를 분석한다? 다 그냥 구라예요. 그냥 지 느낌이에요. 생각이에요. 아무런 말. 저도 지금 삼성전자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알고 있는 거는 한 1000분의 1%를 알까요? 지금 제가 말을 하고 있지만 그냥 저는 그냥 주식으로만 얘기 드리는 겁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본질적인 건 전 몰라요. 그냥 이런 느낌, 흐름, 경제적인 동향, 과거에 있었던 흐름, 과거의 주식의 패턴, 이런 걸 토탈해서 제가 그냥 전반적인 제가 분석을 하는 거지, 삼성전자 자체를 두고 저는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애널리스트여도 못하고요. 예. 그거는 지금 보고서가 나오는 게 다 구라라는 걸 뭐 여기 있는 유튜브 회원님들도 다 아실 거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애널리스트를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죠. 예. 애널리스트들은 그냥 분석을 할 뿐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그냥 얘기할 뿐이, 그게 사실이라고 팩트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본인이 쓰고 있는 본인도 몰라요. 본인도 모른다니까요. 다음 분기 실적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뭐 어떻게 합니까? 삼성전자 실적을 어떤 식으로 걔가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도대체. 임원도 모르는 거를. 삼성전자 사장도 몰라요. 사장도 계속 리포팅을 해서 계속 실시간대로 그 분석 자료를 봐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얼마든지 약간씩의 어떤 뭐 빅베스라든지 감가상각비라든지 뭔가 자기네들 내부적으로 떨어낼 건 떨어낼 수도 있는 거고, 다음에 떨어낼 수도 있는 거고, 모른다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를 쉽게 접근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 그게 저의 생각입니다. 자, 주식의 차트는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뭐 내부자들의 움직임도 있을 거고 앞으로의 전망도 있을 건데, 가장 큰 거는 주식이 가격이 떨어지는 거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가격이 떨어지는 거는 저도 알고 있지만, 근데 그 떨어지는 가격의 어떤 흐름이라든지 패턴이라든지 이런 게 과할 때 너무한데? 너무 심한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럴 때 주식을 사면 먹는 건 맞아요. 근데 지금 약간 애매모호할 때는 안 사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그냥 단순 박스의 하단과 박스의 상단을 두고 그냥 박스권 바닥이니까 샀다가 박스권 하단에 판다, 이런 전략은 손절매를 꼭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예, 로스컷을. 자, 이 삼성전자를 내가 지금 가격에 사고 싶으시면 반드시 44,000원이라는 라인을 잡고 이 가격이 붕괴되면 내가 팔 거라는 전제하에 사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게 붕괴되면 그냥 또 흘러내릴 수 있습니다. 4만원까지. 어떻게 삼성전자가 4만원까지 가요? 갑니다. 주식은 갑니다. 기관들하고 외국인들이 그 팔아야 될 이유가 발생됐기 때문에 파는 거예요. 개인들은 모릅니다. 그냥 싸니까 44,000원이야 43,000원이야 사야지, 이런 개념으로 사시면 안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제가 첫 번째로 분석을 했지만, 이렇게 이제 좀 시간 20분씩이나 들여서 분석하는 이유는 그만큼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많습니다. 이 회사는 할 얘기도 많고, 우선은 지금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지금 상황은 액면 분할은 페이크다, 그냥 속임수다. 지금은 굉장히 큰 속임수다. 헐리우드 액션 아시죠? 자, 호날두가 다이빙을 하면, 축구 페널티 박스에서 다이빙을 하면, 옛날에는 심판들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VAR로 절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월드컵 때 다 보셨죠? 태클 딱 했는데 심판이 페널티킥가 아니라고 분명히 불었는데 VAR 딱 가서 보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왜? 분명히 발이 공을 터치하기 전에 선수의 신체부터 먼저 터치를 했다는 걸 우리가 두 눈으로 다 목격을 했거든요. 아무 말을 안 해. 우리나라 국민들도 기사도 하나도 안 났어. 와, 이게 기술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마찬가지 지금 주식도 똑같습니다. 더 세밀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보다는 더 세밀하게 봐야 되는데, 지금 이 액면 분할은 과연 정말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호구 국민들에게 주식을 넘기기 위해서 한 건지에 대해서 이면에 깔려있는 진짜 팩트를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사견은 우리가 호구가 되지 말자,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액면 분할을 한 것은 기관들이 개인 국민들에게 떠넘기기 위한, 쉽게 말하면
약간 장난을 쳤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삼성전자 접근을 대신에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 자체 본질적인 회사의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회사는 굉장히 영업이익이 크고 앞으로 만약에 더 아웃퍼폼을 할 수 있다면 반드시 사야 될 회사예요. 그런 의미에서 주가가 어느 정도 오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심도 있게 면밀하게 좀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삼성전자는 뭐 더 할 말도 많고 얘기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할게요. 좀 다시 이제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액면 분할은 굉장히 개인들에게 봤을 때는 주식을 사고 싶은 매력이 느껴지긴 했지만 그 뒤면에는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주식을 분산하기 위한 떠넘기기 위한 그런 수가 있다라는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앞으로 반도체 가격이 여기서 얼마나 더 상승하지 않는 이상은 앞으로 지금 과거의 최고의 실적을 다시 갱신하기에는 굉장히 힘들다. 그리고 세 번째, 앞으로 이 회사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어야 되는데 플렉서블한 스마트폰이 나오거나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핸드셋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여기서 스마트폰 사업부는 여기서 힘들다. 그리고 TV 사업부도 지금 만만치 않죠. 이제 QLED 지금 나왔는데 만만치가 쉽지가 않습니다. TV 시장도 포화해요. 그 이유는 제가 또 추가적으로 잠깐 얘기하자면 중국 쪽에서 IT 쪽이 지금 굉장히 크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샤오미 화웨이 지금 중국 쪽이 장난 아니죠. 자, 그 부분도 무시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뢰가 도처에 깔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슬프게 이 길을 건너다가는 한번 잘 밟으면 뭐다? 예. 아시죠? 발목 나갑니다. 예, 발목만 나가면 다행이죠.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나가지 않게 그 지뢰를 피해가기 위해서 혹시나 밟으면 어떻게 한다? 예, 손절을 해라. 그래서 44,000원 라인을 잡아준 겁니다. 혹시 재수없게 밟을 수도 있잖아요. 다행히 것은 삼성전자가 지뢰는 아니었고 삼성전자였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손절을 하시면 됩니다. 5% 손절하시고 나가면 돼요. 근데 지금 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사자가 아니고 보자입니다. 그냥 보자. 관심 있게 보자. 안 사면 어때? 안 사면 다음에 사면 되죠. 못 사면 어때? 수익 안 나면 되죠. 근데 뭐냐? 사면 일단은 손실이 날 수 있는 거는 사지 말자예요. 제 생각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손실이 나도 다음에 앞으로 성장할 수 있다면 반드시 사야겠죠. 근데 하여튼 지금은 저의 개인적인 사견은 지금은 좀 지켜봐서 혹시 모르니까 제 생각에는 좀 더 빠지면 투매가 툭툭 나오면 그때 사는 게 더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좀 마무리를 해드리고요. 일단은 추가적인 코멘트는 또 한번 날 잡아서 삼성전자는 코멘트를 해드리겠습니다. 좀 제가 목소리 톤이 좀 높았는데 삼성전자는 약간 그럴만한 회사라서 좀 에너지를 좀 쏟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 제가 한 20분 정도 했으면 당연히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댓글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댓글 서로 소통을 해야 돼요. 소통을 제 생각이 맞는지 아니면 틀렸는지 막 떠들으세요. 틀렸으면 틀렸다. 이 개소리 하지 마, 이 새끼야. 욕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삭제를 하면 되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저한테 비판액을 남겨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왜냐고요? 저는 삭제할 겁니다. 상관없어요. 저는 멘탈이 강합니다. 예, 걱정하지 마시고 쓰고 싶은 글을 막 쓰세요. 그럼 저도 충분히 욕으로 답을 해드릴 수 있고 마음대로 해드릴 수 있으니까 걱정 마십시오. 걱정 마시고 소통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예, 좋은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면 당연히 저도 기분 좋으니까 감사하다 하겠고, 시발놈 하면 저도 시발놈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앞으로 저의 유튜브는 항상 소통하는 유튜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